북한은 거의 작업이에요. 군사훈련도 거의 90%가 작업이에요. 중대별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짐승도 길러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북한 전체가 노예인데 노예 중에 노예가 또 인민군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큰일 아니냐. 그 핵무기를 왜 만들어놨냐면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게 사상을 잡아냈어요.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거의가. 그만큼 북한은 이 예술을, 영화 예술을 정치 도구화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창조가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산수, 대표적으로 어린애들이 산수하는데 무슨 사상을 낼 수 있냐. 이렇게 비유한 게, 저 미국 놈이 10놈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적 인민군이 7놈을 쏴 죽였습니다. 살아서 도망간 놈이 몇 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 미국 놈에 대한 증오심을 거기다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상 교육을 한다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북한이 인권 유린에서 가장 나쁜 것이 군대 10년, 13년 군사복무 시키는 거다. 13년까지 시켰었어요. 지금 특수부대 같은 건 1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0년으로 지금 조금 낮췄다고 하는데, 그 17살부터 27살, 그러니까 30살. 한창 공부할 때. 그러니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또 뭐 여기 한국 군대는 기술을 배워준다고 자격증도 주게 하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냥 거의 작업이에요. 군사훈련도 거의 90%가 작업이에요. 우선 인민군도 배고프 있어가지고 중대별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짐승도 길러야 되고 나무도 해야 되고, 또 국가적으로 또 군대처럼 노동력 써먹기 좋은 게 없어요. 뭐 월급 줄 것도 없고, 뭐 그냥 먹이면 그냥 제일 젊은 애들 그냥 시켜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군사복무라는 게 진짜 이거는 인간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예요. 그게 제대돼가지고 제 마음대로 가냐. 그렇지도 않아요. 북한 당국이 오늘 탄광에 노동력 필요하네. 탄광 무대기로 다 가. 농촌이 필요하네. 농촌이 다 가. 건설장이 필요하네. 건설장이 다 가. 제대돼서도 이거는 완전히 노예 군대로 돼요. 북한 전체가 노예인데 노예 중에 노예가 또 인민군 갔다 오는 거예요. 여기 한국 학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은요, 저렇게 인민군이 6.25 이후에는 이 전쟁 경험이 없는 북한이거든요. 한국은 오히려 60년대 베트남 전쟁 경험까지 있는 나라였고, 그랬는데 지금 인민군이 지금 현대 경험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에서 그래도 군사대국인 러시아 기술들이 하면 큰일 날 거 아니냐.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요,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반대로 보냐면요, 오히려 북한 당국은 우리가 더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그 폐지사에서 그 러시아라는 거는 그래도 그 선진나라거든요.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선진나라에 그 군사대국에 가지고 군사 기술을 배웠다는 것은, 지금 남한 군대와 세계 군대가, 북한은 경보부대라고 총 들고 두 다리를 떼다니는 게 아니라 무인기로 싸우는 시대라는 걸 다 알고 들어갔어요. 북한은 우리 보내는 전단인데, 이 사진이 여기 뒤에 삐려 있고, 이렇게 전기가 없는 기본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드론 몇 개 표본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계열 생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게, 식량도 없어하는 나라예요. 이런 휴지 조각도 하나 없어하는 나라. 신발도 제대로 인민군이 3년에 하나씩 주고 군복을 3년에 하나씩 겨우 줄 정도의 나라에서 이런 현대적 무장력.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다가 제6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K방산이 지금 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는 그런 군사 강국이라는 걸 알고 들어가 보세요. 흔히 남한 군대는 계리군이라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 군대하고 최근 미국하고 싸운다고 계속 선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이 바뀌어 들어가요. 왜 이것이 또 우리한테 유리하냐면요, 북한 나라가 그렇게 떳떳하고 강대한 나라 같으면요, 외국에 나가는데 왜 그렇게 외교관들 나갈 때, 북한 외교관 나간다고 하게 되면 가족 인증, 애들 서울하면 둘은 떠들고 하나만 데리고 나가, 시집장 간 거는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왜 국경을 왜 폐쇄하고 왜 라디오 인터넷을 뭐, 그만큼 한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 자신 없는 나라인데 외국에 그 진취성이 강한 그 젊은 군인들이 현대전을 경험하고 들어갔어요. 북한이 더 한심한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한 치라게 되면 안 됩니다. 남한 군대가 지금 세계적인 군대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도 자꾸 하라면 위화도 해군 사건이 날 거야 아마. 싸우지 못할 뻔한 건데 어떻게. 그 다음에 뭐 기술 문제도 그래요. 북한은 내륙장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나라예요. 열처리나 이 재질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로켓 기술을 줬다. 그 진입 기술 때문에 그런다는 대륙간 단독 로켓. 러시아가 줬다 해도요, 기술을 줬다 해도 그걸 생산 못 합니다. 재료 자체를 줘야 조립해가지고 날렸죠. 왜?
내로도 제대로 못 만든 나라가 어떻게 그 재진 있게 쓸 그걸 하겠어요? 그 재질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그 수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진짜 현대전, 러시아만 해도 그 정말 북한에서 발전된 나라에 보냈다는 것이 굉장히 깨닫게 해준 인간 삐라화에서 들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사실 아니에요. 예. 너무 핵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군사력에 있어서는 북한은 잽이 안 된다,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큰일 아니냐. 핵무기에는 다음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데 그 핵무기를 왜 만들어놨냐면요. 그 김 부자가 자기 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증거는요. 1994년도에 국방과학원 기자로 활동했던 김길성이라는 탈북여성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방부에서 국방과학원 기자였으니까 정말 북한 국방을 가장 잘하는 분은 어쩌면 그 여자일 겁니다. 그분이 김일성 내적 교수는 94년대 정확히 얘기했다는 게 우리는 적화 통일을 할 수가 없다고 이제는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김영삼하고서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무슨 힘이 인민군이 굶어서 죽는데 지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쟁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김영삼 만나가지고 하려다가 죽고 김정일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990년 동구권이 분고되면서요. 북한은 철저히 내부 방어 전략을 들어갔습니다. 체제 무너질까봐. 이거는 영국 공사를 있다 온 태영호 국회의원 있잖아요. 탈북 국회의원. 그분 책에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사기치는 사람이 항상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라니 그때부터 문제가 나기 시작인 거예요. 핵밖에 만들 게 없다. 가다피도 이라크의 사람 후대임에서도 핵무기 없어서 맞아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핵무기밖에 없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아서 만든 것이 핵무기입니다. 근데 나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 나 죽으라고 집어던지겠어요? 이게 상식인 거죠.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만약 어떤 경우에서 침공에 들어갔다 할 때 그놈이 폭발하겠어 하게 되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자유세계는 이렇게 무력으로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무력 통일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우리는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깨달아서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대북 풍선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에 아주 핫하게 지금 아주 외교관으로 김정은이나 장성택하고 같이 활동했던 김정일하고도 활동하고 장성택 측근을 했던 김동수라는 외교관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500만 톤의 북한에 식량을 보낸 유엔 식량기구를 해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북한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된다. 북한 주민에서 변하게 된다. 다 정확히 북한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주민을 각성시킬까봐 라디오 인터넷을 15,000원 써요? 외부도 못 나가고 탈북자도 못 나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해당 안 됩니다. 아무리 100번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지되니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려면 평화적으로 자꾸 정보를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북 풍선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해서 북한 주민이 깨달으면은 거기서 내부에 일어납니다. 북한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황장 에피소드 알고 됐어요. 거기서 싸울 수 없어서 나온 거예요. 우리 탈북자 35,000명이 그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어요. 죽인다 해도 여기 왔어요. 그런 사람들 북한에 왜 없겠어요? 넌 도망가지 못해서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아보세요. 거기에 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해서 소련 사람에 의해서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 에리친 사람 같은 사람에 의해서 소련 사람에서 변화된 거예요. 중국도 등서평 같은 중국 사람에 의해서 중국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핵무기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폭해도 또 피해 입는 거 아니에요? 북한 내에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평화적으로 한다는 건 북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되는 건 김정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핵무기가 지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나요?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밑에 시킨 사람이 있어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서 해보세요. 누르라는데 안 누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만들어 그만 깨닫게 해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건 우리 책임입니다. 왜?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놨으니까. 저렇게 폐쇄해놓고 저렇게 통제하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해주고 변화되게 만들어줘야죠. 한두 명 죽은 게 아니라 막 수천 명이 사상됐거든요. 북한도 부모님이 있습니다. 가족 여기는 2년 채 안 되는 군대 보내는 거 가지고도 막 부모들이 군대 간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휴가 거의 1년에 한두 번씩 오기도 하는데도 북한은 10년, 13년 가도 휴가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강감하게 그래도
부모를 둔, 자식을 둔 부모 심정이 똑같죠. 근데 청첩병력 죽었다고 했으니, 그것도 딴 나라에 가지고, 명분도 없이, 남은 나라에 가지고, 그 10대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가족들 알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될 수 없죠.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김정은이 내보낸 것은 돈이 하도 궁하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진취성 있는 젊은 수만 명의 군인들을 러시아라는 개방된 나라에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하고, 뭐 비교할 수 개방된 나라하고 자산한 나라에 보냈다는 자체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가 통치 자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 뭐 탈북자도 급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뛰고 나 살기 위해서 뛴 것처럼 똑같아요. 김정일도 너무 급하니까 내놓은 건데, 그것이 점점 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저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다 정첩자는 죽을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왜? 그 체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거짓말로 모르는 걸 옳다고 하니까 그 잘 될 수가 없죠. 저렇게 국민들을 탄압하고 저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어떤 길로 가든 간에 언제 망하냐 문제지 꼭 망하는 정착점이 똑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통일이 돼야 됩니다. 남북한의 출로는 통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대출로입니다. 남한은 한강의 기적에서 제2한강의 기적이고요, 북한은 저 굶어 죽은 땅에서 정말 대동강의 기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되면 왜 대출로가 됐냐? 남한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12국가로서 나가고 있지만요, 선진국 따라가려면 후발국 중국이 치고 올라고 했죠. 이 샌드위치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인건비 비싸죠. 땅값 올라가 있죠. 이런 조건에서 출로가 어디 갈까요? 북한이라는 큰 출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땅이 아니에요. 저 러시아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먹겠다고 막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뭐 당연히 북한을 우리 통일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여러분들 일자리가 쫙 모든 걸 다시 건설해 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학력, 재력, 경력, 신체적으로도 잘 먹어가지고 다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노동자 농민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북한 사람은 사장 위치에 있어요.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일거리가 쫙 늘어납니다.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1,000원도 못 받는데 우리 지금 한국이 지금 350만 원이 평균 월급입니다. 100만 원 주면은 1000배의 월급을 받습니다. 100만 원 줘도 북한 사람은 정말 1000배의 월급 받는 거로 돼요. 그러면은 북한 사람대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고요, 남한 사람들은 남아서 일거리 창출되고요, 북한을 몽땅 다 다시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 투자자들이 다 몰려들습니다. 주가 싹 올라갑니다. 뭐가 손해납니까? 근데 이거를 가로막는 게 누구나 하면은 저 김정은 정권입니다. 3대 세습. 저거는 죽어도 자기 정권 유지해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 북한 사람에 의해서 북한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이 북한을 변화되게 하려면 자각시켜야 되는 거예요. 북한 말인데요, 북한 사람을 깨우쳐줘야 돼요. 이걸 깨우쳐줄 것 같아서 라디오 인터넷은 막아놨습니다.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이 대북 풍선입니다. 여기에 서식을 평화적으로 보내주면은 북한 사람들이 깨달아가지고 자각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알아서 변화시켜가지고 중국 같은 개혁개방 공산당 정권만 들어서도 통일 시작입니다. 정상적 교류가 되면은 통일입니다. 그게 확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딴 나라처럼 같지만 정상적 교류가, 너 인건비 1,000원밖에 못 받던 거 우리 100만 원 줄게. 우리는 100만 원 250만 남아. 서로가 국제 경쟁력이 있어. 우리가 만든 제품을 더 싸게 해서 내보내자. 이게 경쟁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비용이라는 말은 이건 반통일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말에 기울이지 마십시오. 통일비용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선으로 얘기하든 악으로 얘기하든 반통일분자들입니다. 절대 여기 지금까지 써왔는데요,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투자입니다. 남북한이 대출로가 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저거를 가로막는 김정은 3대 세습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그 제거는 평화적으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면서 결정적인 게 대북 풍선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국가가 못한다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기업들이 들고 일어나, 교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보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통일이란 정치운동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겁니다. 정말 눈과 귀를 가린
불쌍한 우리 동포들,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인도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